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주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과 수요일 두 가지 일정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생산자 물가지수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밤 9시 반까지가 중요한 발표가 있겠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페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게 되면 정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며 7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시 반에 생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라이브 방송 진행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눌러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란 측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한테 미사일 폭격을 가게 되면서 배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국에 이 드론 공격은 보복 공습으로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OU를 맺은 이 합의는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란 봉쇄를 저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면서 배를 그냥 정상적으로 통과하게끔 만들자. 하지만 이란은 뭐죠? 미국 너네가 먼저 철수를 하고 해협 통제권의 주장 그리고 핵 협상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싶어서 이란은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피해는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맞아주고 있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리퓨어의 CEO 브래디 갈레어스는 밝혔습니다. SEC 소송 도중에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SEC는 리플을 고소를 했어요. 증권법 위반을 했다.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너네 왜 XRP 토큰을 판매를 했느냐 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리플이 손해를 본 것 같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자가 했던 이야기를 떠오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합리화를 한다. 실수 대신에 말을 돌리면서 속으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정치인들을 보면 그 부분들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저는 리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6천억이라고 요약하고 싶어요. 과연 이 6천억의 행방은 무엇일까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2020년 12월 SEC 측에서 리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리플의 가격은 3분의 1 가격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자, 그런데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는 개인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자, 무죄를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기관 판매는 증권이다. 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른 벌금을 매기게 되겠죠. 최초로 SEC 측에서 이야기했던 금액은 2조 8천억의 벌금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1심 판결엔 1735억 원으로 땅땅땅 판결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도 너무 비싸다. 결국엔 둘이 합의를 했어요. 700억까지 깎았고 700억은 현금으로서 납부가 완료됐어요. XRP 토큰으로 납부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최초로 이야기했던 금액 대비해서 94%나 할인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벌금도 냈고 이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같은 비용들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많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비용을 보면 2,700억 이상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손해를 본 거느냐? 아니죠. 리플은 남는 장사를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벌금 700억 그리고 누적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얼마가 들었습니까? 3,400억.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리플이 바본가요? 3,400억 그냥 손해만 봤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리플랩스, 크리스 라센, 브래디 갈링하우스까지 이 셋이 소송을 당했고 이 셋이 내야 되는 벌금 금액 그거만큼 나갔죠.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득을 본 거잖아요. 매출이 일어났어요. 기관들한테 판매했던 게 유죄다. 결국 9,500억의 매출. 이건 순수 수익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 9,500을 벌었는데 그리고 나간 금액이 얼마였죠? 기억하세요?
400억이 돈 나갔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갭 차이 얼마죠? 6천억짜리에 남는 장사를 한 건 리플이다. 저래놓고 무슨 소송을 통해서 망할 뻔했다느니 그런 이야기한 게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이 뉴스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못 믿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와서 과거 리플이 말했던 행동들 이거를 다 되짚어 보자고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을 거냐? 아니다.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 부분은 2025년 7월 달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더 과거 2018년도에는 우리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수할 것이다. 8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리플을 샀다? 개박살 나는 거죠. 2018년도 당시 XRP 리플은요 5,000원에 임박했어요. 근데 이게 6년, 7년, 8년 지나서 5,000원 다시 왔죠. 여러분들 수익 5%도 안 돼요.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2020년 소송 이때 시작됐죠. 조금 올라오면 근데 여기 샀던 가격 대비해서 올라왔는데도 마이너스 50%라고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팝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수한다고 했던 게 2018년인데 얼마만큼 잡았을까? 최근 지표입니다. 네, 최근에 스위프트망은 하루에 5조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리플과 비교했을 때 스위프트망은 연 150달러. 리플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합쳐 그래서 950억 달러밖에 계산 나오죠.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 놈이 큰 놈을 잡아먹겠다라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 꼬마인데 전성기의 타이슨을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덤비고 있는 게 현재 리플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8년 지났는데 가격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왜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일단은 네트워크의 호환성과 코인 가격은 별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요. ISO 200 둘둘이 2026년 11월 달 되면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트와 이더는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만한 이유는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이 혜택을 받아보겠네요. 네, 일부 혜택은 받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냐?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XRP 리플의 단점이 되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일단은 2026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연말까지 가도 저는 긴가민가해요. 뉴욕의 청문회는 7월 17일 날짜로 청문회를 거칠 거고 여름 휴가 전에 8월 7일까지 마감 시한인데 이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부정적이라고요? 하지만 현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 과거를 보면 2025년 11월 달에 리플은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382억의 자금이 하루 만에 돈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5,000원이면 게임 끝나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마셔라. 2025년 11월 달 가격 3,700원입니다. 점점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내려와요. 26년 1월 달 잠깐 고점 찍어주고 쭉 빠집니다. 얼마? 1,600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잖아요. 제 매매 내역들 100% 라이브로 다 공유했어요. 1등 딱 찍었죠. 누구? 대박코인 고래입니다. 이 실력 어디 갑니까? 12월 달이요. 1일부터 24일까지 연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마이너스 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수익금 해보세요. 90일간 1700%입니다. 18배죠. 제가 비록 이거 게임 대회는 국내 업비트나 빗썸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을 했어요. 국내는 이런 게임 대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이 수익들 일부 그 거래소를 쓰거나 또는 국내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또 따라 하셨던 분들은 엄청난 수익들이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유 드리면서 에테나 같은 거 저번 주 여러 수익들도 짜잘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공유 드리고 있죠. 세이프 같은 것도 7월 5일 날 드리면서 이런 20%짜리 수익들도 밟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수익을 봅니다. 이런 거 다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깜빡한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구독, 전체 알림, 따봉 버튼
깜빡이 타면 다 눌러주시고요. 제가 대박코인 고래 채널에 어제 저녁에도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이 저녁에 뭐라 그랬느냐? 일단은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 특정한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올라온다, 녹색선 부딪히거나 하얀 선 둘 중에 하나 먼저 부딪히는 라인에서 물량 살짝만 줄이고 가자. 네, 둘 중 먼저 부딪히는 거에서 줄이자. 녹색이나 하얀 빛깔. 일단은 그래서 녹색선 구간 하나만 보자고요. 어때요? 자, 11시 45분 고점 찍고 새벽 1시 또 고점을 찍어줍니다. 제가 영상 올릴 때 여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라인에서 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니까 위로 오면 물량 좀 줄이자. 결국엔 다 하니까 어때요? 조정이 나오죠. 저라면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XRP를 건드릴 거다, 비프를 건드릴 거다, 뚫고 올라와서 밟아주면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부딪히고 내려가거나 그냥 내려가거나 했을 때 하얀 빛 가게 닿으면 그때 매수하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깊게 해준다면 1% 이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0.8%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빠르게 떨어졌을 때 1.1%될 거예요. 천천히 떨어진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빨리 체크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 따봉과 무료 추천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댓글 달아두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위탈령 출신이 이 나라의 마을이장도 하기 힘들 텐데 이야기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왜 여기다 댓글을 달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남겨주셨어요. 희랑이님께서 방송 잘 보고 좋은 정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겠죠? 추천 종목 얘기해주고 나서 수익난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손실 중이거나 길게 횡보하는 종목 다음 방송에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료 추천 상담에 전화번호 안 남겨도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의견에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이 바로바로 라이브로 보시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현재 2시 55분이란 말이에요. 새벽 2시예요. 자, 새벽 3시를 앞두고 있는 시간인데 이 영상 몇 시에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휴대폰 시간 보세요. 몇 시인가? 시간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추세가 다 변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드려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 쟤는 뒷북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돈을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빠르게 대응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결 방법을 열어놨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제 풀어드렸던 블라스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스홀드도 마찬가지죠. 자, 1시간 봉상에서 얘는 파란선 깨지면 끝난다. 파란선 깨졌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왔어? 다시 재도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잘랐는데 다시 더 고가에서 사야 되느냐 고민되잖아요. 저 같으면 한 번 더 도전하는 거야. 종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금 현재가 2시 57분인데 3시 기준으로 파란선 위로 올라온다? 한번 도전하고 다시 파란선 깨진다 손절하거나 다시 올라와서 여기 라인까지 뭐 9원대 되겠죠. 9원대 이렇게 올라오면 슬슬 또 매도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분할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손절을 할 때는 확실하게 칼같이 진행해야 돼요. 파란선 깨졌을 때는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분들만. 자, 그 다음 블라스트입니다. 1시간 봉 파란선 지지받고 있어요. 자, 4.86이 나오죠. 0.486. 자, 486을 깨졌을 때는 완전히 싹 다 털 수 있는 분들만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죠. 이것도 수익은 발생을 했었어요. 1%대 수익은 발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구간들 녹색선을 위로 안착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온도 파이낸스를 들고 가는 게 아닌 거겠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XRP 리플의 현재 시점이에요. 저항받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4시간 봉 봐도 빨간선 돌파 못했어요. 몇 번 경고했죠? 한 번, 두 번 부딪혔죠? 꺾였죠? 올라가다가 또 꺾였어요. 최소한 1660원까지 올려놔야 XRP 리플은 상방을 볼 수 있다. 자, 녹색 부딪혔잖아요. 꺾였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여러분들 계좌만 고통받을 뿐이라는. 오늘의 관심은 일단 펀디엑스도 노란선 밟아놨어요.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어드벤처 골드 녹색선 부딪혔죠. 70% 80% 매도해놓고 그 다음에 대응하세요. 뚫고 안착하면 그때는 더 뚫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꺾일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풀어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 필요하신 거는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